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3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 정해져 있네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도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방 안으로 정확하게 저장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서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군요.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글꼴에 대해서 특별한 설정이 없을 때는 기본 글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는 주어진 색상이 있을 경우에는 똑 떨어지게 그 이름에 맞춰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는 본인이 적당하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할 때에도 경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 잘 찾아서 삽입을 하시면 되겠죠. 페이지를 3장 만드시는 게 우리 문제 1시간 동안 만들어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2번, 두 번째 페이지는 3번,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는 없네요. 해서 총 3페이지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작성하실 때에 용지의 여백이 딱 지정이 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11이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 값들 정확하게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용지 설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설정은 종이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쪽 메뉴를 클릭하셔서 가장 왼쪽에 있는 편집 용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키보드 제일 위쪽에 F1, 2, 3, 4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F7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편집 용지로 들어가게 돼요. 이 친구 대화창이 뜨면 위쪽을 10으로 탭키 눌러서 아래쪽을 10으로 탭키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하죠. 11 탭키 눌러서 오른쪽도 11 탭키 눌러서 위치에 맞춰 가지고 숫자 값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는 10, 왼쪽 오른쪽은 11 설정이 끝났으면 설정 단추 누르고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을 배치해야 되니까 1점 엔터 3번, 2점 엔터 3번. 첫 번째 페이지가 설정 끝났으면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3번, 4번이 있죠.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저희 총 3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번호를 넣지는 않아요. 다시 맨 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용지 설정이 끝나면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이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 모양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영문과 한글을 섞어서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그 친구들을 모조리 잡고 스타일을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출력되어 있는 친구와 끝자락이 다를 수 있어요. 영문자 파트 한글은 정상적인 이라고 문제지에선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건 파트 오브 그리고 정상적인 이라고 좀 위치가 다르죠. 이 친구들은 일단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작성이 끝난 상태인 거고요. 아직은 스타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입력한 친구들을 몽땅 다 블록을 쪼로록 잡으셔서 블록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쭈루룩 뜹니다. 거기에서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 이 안에는 내가 필요한 This is라고 하는 친구가 없군요. 새로 더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스타일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문제지에서 스타일의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요 영문 이름에다가 쓰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스타일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문단 모양 갈까요? 문단 모양 단추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줄 들여쓰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문단 아래 간격 10만큼이라고 했으니까 10포인트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누르고 나올게요.
글자 모양으로 넘어갈까요? 자,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도 눌러줄 거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한글과 영문이 글꼴이 서로 다르군요. 다를지라도 크기와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친구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10 그대로이고요. 장평은 105, 자가는 -5. 자, 공통적인 부분을 했으니까 언어 부분만 바꾸면 되겠군요. 한글은 이라고 클릭하셔서 한글의 경우에는 굴림이고요. 영문으로 넘어갈까요? 영문의 경우에는 이라고 찾으셔서 도둠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글은 굴림, 영문은 도둠. 글꼴은 다를지라도 장평과 자간, 크기는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정하시고요. 없던 거 새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추가하시고 블럭 잡고 들어온 친구들을 그대로 만들어줄게요. 설정이라고 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과 똑같이 파트 정상적인이라고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문제를 풀어봤네요.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 표 안에서 노란색으로 색깔 채워진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노란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구분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여기요 라고 2번 밑에다가 커서 놓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모양의 아이콘을 뿅 찍어주시면 몇 줄에 몇 칸인지 직접 작성할 수 있겠네요. 줄수는 5개고요. 칸수는 6개입니다. 만드실 때 글자처럼 취급이 V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표가 얌전히 위치 맞춰서 쭉 그려질 거고요.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이 안 되어 있으면 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번잡스러울 수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하고 나오겠습니다. 타이핑을 좀 할까요? 글자들은 다 입력을 했고요. 전체적인 지시사항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의 글꼴을 도둠으로 10포인트 맞춰줘라 라고 했네요. 몽땅 다 블록을 잡으셔서 글꼴을 도둠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에 10포인트. 문자의 경우에는 가운데로,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모두 다 가운데에다가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만 숫자들, 얘네들이겠죠. 자, 숫자들은 평균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때도 얘네들도 모두 숫자가 나올 테니까 끝자락까지 몽땅 선택하셔서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군요. 셀의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유추할 수는 있을 거예요. 컬러가 아닐지라도. 자,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블록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 셀들에 대해서 테두리나 배경 색깔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에서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표를 만드실 때는 단축키를 2개만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이만큼을 이라고 범위 잡으셔서 색깔을 채워주는 건 컬러니까 C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로 색깔을 채우러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선의 모양을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블록 잡으시고 라인 L 눌러주시면 선 모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C와 L 두 가지는 외워주시면 좋겠다. 자,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셔서 색깔 C. 색깔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색이라고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어떤 색을 넣을 건지 면의 색을 고르실 수 있어요. 색상들 마우스 갖다 대시면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떠야 됩니다. 혹시라도 노랑이라는 색깔이 뜨지 않을 경우에는 옆에 화살표 색상 테마를 고르셔서 오피스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하는 순색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뿅 찍으셔서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색깔 들어가죠. 한글에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 소수자리 2자리까지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캡션 기능을 사용해서 요 제목 부분을 추가로 넣어 주셔라 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4번 문제네요. 일단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할 적에 요 끝자락은 하지 마세요 라고 X가 쳐져 있으니까요. 서울, 경기, 강원까지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시고 답은 그 옆 동네에다가 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라고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쭉 보여주죠. 이 중에서 블록 계산 블록을 평균 낼 거예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값이 소수 두 자리까지 보여집니다. 본 김에 제가 입력할 때에 아까 컴마 표시를 다 일일이 넣지 않고 숫자 값들만 쫘라락 잡아줬었는데요. 이만큼을 이라고 숫자들 넣은 것에 대고 또 역시 깜깜하게 블록 잡힌 곳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자릿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넣기 편하겠죠. 뿅.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제목을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캡션이라고 하는 건 이 표에 제목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클릭해서 제목을 넣는다 라고 한다면 표를 들어서 이리저리 옮길 경우에 이 친구는 제목이 따로 떨어져서 같이 붙어 다니질 않아요. 이건 캡션이 아니라 그냥 글자를 써준 거가 되겠죠. 자, 이 표 안에다가 캡션을 같이 달아줄 거니까 표의 허락을 받겠습니다. 표의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보이시죠? 개체 선택 화살표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표 전체가 한꺼번에 잡히고요.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메뉴가 뜹니다. 뿅 찍어주시면 이렇게 표 1번이라고 그 번호가 뜨게 되는데 자, 이름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블록을 쪼로록 잡으시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1번에서 보시면 표와 더불어서 캡션도 도둠의 10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뒤늦게 썼을지라도 잊지 마시고 이 친구들은 도둠이에요 라고 글꼴 맞춰 주시길 권하고요. 글자는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배치도 오른쪽 정렬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빼줬습니다. 다만 이 친구가 이렇게 표의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밖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위로 올리는 건 역시 표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군요. 이번엔 표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개체 선택 화살표를 2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따닥 누르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따로 뜹니다. 여기에서 캡션을요 라고 클릭하시면 그 캡션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 위쪽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라고 뿅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네요. 설정하고 나오면 이렇게 캡션이 위쪽으로 붙습니다. 나머지 선 모양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2줄짜리면 2줄짜리, 1줄짜리면 1줄짜리, 대각선도 보이죠? 이런 것들 선의 모양을 맞춰주셔라 라는 거군요. 모두 다 선택하셔서 선의 모양은 L이라고 했죠. 선 모양 바로 뜹니다. 2줄짜리를 바깥쪽에다가 라고 했더니 미리 보기에서 쭉 보여주죠. 설정. 제목 부분들, 이 부분, 제목 부분들, 맨 앞쪽에 제목 부분들, 이쪽도 다 2줄짜리네요. 제목을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라인 L 2줄입니다. 바깥쪽이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제목들도 라인 L 2줄입니다. 바깥쪽이요. 라고. 마지막으로 이 대각선 부분 너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라인 L 누르시게 되면 테두리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테두리로, 배경에 색깔 넣는 건 배경으로, 근데 대각선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죠. 대각선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대각선 선을 넣을게요. 설정하시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죠. 표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1번 보니까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서울, 경기, 강원값만 이용할 것, 결국은 요 노란색의 색깔 채워질 부분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이만큼을 가지고요 라고 블럭을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라고 했는데 뭐를 만들어요? 차트를 만들어요 라고 뿅 찍어주시게 되면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다만 차트가 엄한데 만들어지고 있죠. 한번 선택하시면 차트 덩어리를 몽땅 선택했다 라고 하는 조절점들 보일 거예요. 십자가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주시고요. 차트에 가장자리에 조절점들 보입니다. 점에다가 정확히 갖다 대시면 양옆으로 움직여요 화살표 늘려서 이렇게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차트를 작업하실 때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차트를 한 번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덩어리를 어떻게 복사하겠다, 지우겠다, 앞으로 보낸다, 뒤로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차트를 한 번 덩어리로 선택할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는 그 차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손질을 할 수가 있겠군요. 밑에도 두 번째 차트 마법사 선택하셔서 모양새부터 잡아줄까요? 가로로 누워 있으니까 가로, 막대, 형. 다음 행과 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는데 우리 거는 연도가 보이는군요. 행열을 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행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 제목을 넣을게요. 맨 위에 있는 차트의 제목은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X축과 Y축에 대한 제목은 이쪽에다가 제목을 넣을 건지 이쪽에다가 제목을 넣을 건지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더 제목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 값들이 쫙 모여 있는 곳 보이죠? 숫자 값을 값, Y축이라고 합니다. 그쪽에다가 제목을 똑같이 단위명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는군요. 일단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었으니 확인하고 나올게요. 문제에서 차트의 데이터에 대한 얘기 진행했고요. 가로막대형으로 해라 라고 맞춰줬고요. 이제 그 이외에 하나씩은 일일이 따로 손을 봐야 되겠네요. 제목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제목을 뿅 찍으시면 이 친구 하나만 잡고 싶어요. 선택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한 제목 모양만 따로 수정 가능합니다. 글자는 궁서라고 했으니 글꼴 맞춰줄까요? 궁서. 제목은 진하게 12라고 되어 있으니 맞춰줬고요. 배경에 대해서 선 모양이 한 줄로 그림자가 있다 라고 했으니 배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경 선택하시고 선은 한 줄로 그림자가 있는데 걔는 2포인트라고 설정. 제목 이외에 나머지는 글꼴이 다 궁서의 보통 10이라고 했네요. 좀 번잡스럽지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나오면 글꼴 궁서 크기 10. 맨 끝자락에 있는 이 상태가 보통의 모양이에요.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고요. 축 제목은 우리 Y축 제목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불만이 없는데 오른쪽에 범례를 보니까 테두리 네모가 보이네요. 내가 만든 거에는 네모가 안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너는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배경에 선을 한 줄로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설정. 전체적으로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쭉 확인하고요. 다 됐으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고요. 1번과 2번 크게 2개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전체가 40점이니까 하나당 20점씩 배점이 될 텐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있는 오타 하나만 있더라도 점수가 몽땅 다 날아가니까 절대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1번과 2번을 저는 뚝 떨어뜨려서 위아래로 좀 배치를 해볼게요. 자, 1번 옆에다가 커서 놓으시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거예요. fx 꽁 찍으시면 대화창이 뜹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호들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적분 인테그랄 뿅 찍으셔서 위치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곳 있죠. 그 위치에 맞춰서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분수도 찬찬히 찾아서 위쪽에 있는 아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 위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다가 커서를 옮기실 때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라고 방향키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다 만드셨다면 문단속 잘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위표 하시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워집니다. 자, 문단속 잘하고 넣기 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다 넣고 난 다음에 검사하려고 보니까 오타가 있다더라 라고 하시면 그냥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꼭 오타 없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도형 문제죠. 자, 도형을 작성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지 받았을 때 흑백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로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색깔들이 서로 달라 보이는 건 확인이 가능하니까 다른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다르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정된 색깔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색깔을 맞춰줘야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제일 밑에 깔려질 큰 도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일 거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아이와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아이 구분하셔서 작성하셔야 되겠죠? 맨 뒤에 깔린 친구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친구.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고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크기를,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화살표로 잘 가리키고 있는 끝자락 누군지를 파악하셔서 그 크기에 준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120에 140이라고 똑 떨어지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크기는 바뀌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하겠군요. 색깔은 무슨 색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면의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글씨가 들어있는 친구를 만들어 볼까요? 글씨가 들어있는 친구는 가로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단 만들어 주죠. 그 상자도 역시 크기와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 안에 글자의 크기와 색깔도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상자에 테두리,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개체 선택 도구 뿅 찍으시면 덩어리가 선택된 게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개체 속성 뜨죠? 기본 크기부터 맞춰줄까요? 110에 높이는 15라고 고정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 친구는 크기가 달라질 염려가 없네요. 이 친구에 대해서 면의 색깔이 파랑이다 라고 했으니까 채우기에 면 색깔을 이름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뜨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서는 도형에 대해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만든 친구는 모서리가 뾰족뾰족하고요. 문제에서는 모서리가 둥글둥글하니까 선을 좀 다듬어서 데리고 올게요. 선단추 누르셔서 반원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동그랗게 다듬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자도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수정해 볼까요?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 글꼴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고요. 가운데 맞춤으로 해서 지시에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요 살구색인 거죠. 글씨 안 들어있는 친구니까 역시 글씨 안 들어있는 직사각형으로 대강 그립니다. 도형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떠요. 기본부터 맞춰 줄게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화살표의 끝자락 잘 보시고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채우는 색깔은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고요. 색깔이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 색이나 넣을게요. 선의 모양이 완전히 반원은 아니죠. 그냥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있으니까 둥근 모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건 글맵시로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자, 글맵시 만들어 볼까요?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맵시라고 하는 친구 보입니다. 위쪽에 있는 모양을 뿅 찍으시게 되면 바로 글씨를 쓸 수 있게,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뿅 찍으시게 되면 모양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얘가
그렇게 멋지구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제 밋밋한 친구 위쪽에 있는 친구로 뿅 찍어서 바로 글씨를 쓸게요. 글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얘는 글꼴이 굴림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굴림을 찾아서 색깔을 여기선 색깔이 없네요. 그렇다면 색깔은 다른 곳에서 설정을 해야 되겠군요. 대신에 모양은 선택할 수 있겠네요. 육각형 찾으시고요. 설정. 만들어진 친구를 얹으시면 이렇게 도형 밑에 깔리게 되니까 이 친구는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들어가셔서 기본부터 글자의 크기 50에 30 지시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꼭 고정을 시키고 나와주시면 나중에 수정되지 않으니까 편리하겠죠. 색깔에 대해서 빨강이라고 했으니 빨강이라고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계속 밑에 깔려 있죠? 한 마디 더 하고 갈게요. 더블 클릭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도형들과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는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친구인 글자보다도 더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초강력 카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글자보다도 앞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도형 위로 올라앉는군요. 그림도 넣어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모양의 단추를 눌렀을 때는 대화창이 요래요래 뜨는 거고요. 그림이라고 하는 글자를 눌렀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눌러주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어찌됐든 그림을 넣으러 옵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ITQ 방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픽처 그림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그림을 로고 3번을 불러오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로고 3번 찾아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로고 3번 넣기.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는군요.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맞춰줄게요. 크기를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40에 30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크기 지정되어 있는 건 고정을 해놓는 게 안전하다. 글자보다 더 앞에 나와주세요 라고 해야 도형들이 길을 터줬었죠. 그림에 대해서 회색 효과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림에 가서 회색조 라고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색깔이 회색으로 바뀐 게 보일 거고요. 들어서 옮기시면 이쪽에 보입니다. 하이퍼링크는 지금은 만들기가 곤란한 것이 세 번째 페이지에 책갈피 기능이 완성돼야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 한 세트만 잘 만들어서 그 밑에 복사하고 그 밑에 복사하시면 세 세트 완성되겠네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하얀색 네모부터 그려볼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는 가로 글 상자 쫙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군요. 10에 15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실 때 가장자리에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나왔을 때 더블 클릭. 기본에 가셔서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10에 15 크기를 고정시켜 주시고요. 면의 색깔은 흰색이 들어가 있군요. 이미 흰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만 없습니다. 설정. 다만 이 친구의 글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짠 하고 클릭했더니 글씨가 왼쪽 벽에 붙어 있고 좀 작아 보여요. 결과물을 보니까 글씨가 크고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죠. 글씨를 쓰지는 말고요. 글꼴 쓴다면 얘는 글자 크기와 색깔과 위치는 이렇게 넣을게요 라고만 세팅을 할게요. 궁서체로 쓸 거고요. 크기는 20으로 갈 거고요. 쓴다면 앞으로 가운데에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커서 모양 보이죠? 이렇게 가운데에 써줄 준비 완성됐습니다. 동그라미 얹을까요? 자, 동그라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동글뱅이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이 만들어지죠.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뜹니다. 기본에서부터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7mm에 7mm짜리 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시고 크기 고정. 색깔을 채워줄게요. 색깔을 보아하니 면의 색깔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했으니 아무 색깔이나 넣어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설정. 자, 이제 이 친구를 확대를 좀 해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위치를 좀 정하시고요. 그 옆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상자, 그 상자 만들어 줄게요. 그 상자 뿅 찍으셔서 쭉 드래그 하시면 커다란 상자 만들어질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크기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고요.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선의 모양이 점선이군요. 종류를 점선으로, 그리고 채우는 건 없습니다 라고 비어있는 상태로 두시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면 일단 빈 상자는 만들어졌어요. 선택을 풀게요. 빈 공간 콩 찍으시면 선택이 풀어졌습니다. 상자 안에 글씨를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고요. 다만 그 글꼴은 정해져 있지요. 글꼴은 도둠의 18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이 세 친구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복사 하시면 되겠군요. 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개체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고 너네들이라고 한꺼번에 같이 잡아 주시면 세 개가 몽땅 다 선택이 되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면 커서가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복사됩니다 라고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긴 되는데 이 위치가 틀어지면 곤란하겠죠. 왼손이 조금 더 바쁘게 쉬프트도 같이 눌러줄게요. 그러면 선만 딱 맞춰가지고 복사가 될 겁니다. 드래그해서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놓고 서로 다른 색깔이어야 하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는 색깔만 서로 다르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는 색깔. 이제 더 이상은 개체를 선택할 일은 없을 것 같죠? 개체 선택을 해제시켜 주는 건 왼쪽에 키보드들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ESC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ESC 키를 누르시면 선택 해제가 될 거고요. 위치 맞춰서 타이핑을 하죠. 전체적인 배치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면 넓게 개체 선택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해제하려면 왼쪽 꼭대기 ESC 키를 누르셔서 선택 해제 하시게 되면 다시 커서가 R자 모양 글자 작업할 수 있게 돌아옵니다. 4번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이핑을 하시고 지시사항대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크게 그룹을 묶자면 제일 위쪽에 머릿말이 있고요. 중간에 제목이 있고 내용들을 열심히 타이핑할 수 있는 공간 이만큼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 부분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죠. 머릿말 기능은 나중에 특수 효과로 넣을 거니까 이 머릿말은 빼고 직접 타이핑하는 건 이 아랫동네로군요. 자, 이 아랫동네를 타이핑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렇게 그룹핑 했을 때 사이사이의 간격이 요만큼 떨어진 게 보이시죠? 요만큼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엔터키를 2번 누르셔서 공간을 좀 확보시켜주면 좋겠네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제목 건강조사 함께 이렇게 제목을 쭉 입력을 했고요. 밑에 공간을 넓게 띄기 위해서 엔터를 2번 누르시고 이어서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단 번호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문단 번호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친구의 앞쪽에 있는 요 1이라든지 i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모두 입력시켰습니다. 이제 하나씩 찬찬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일 위쪽에 머릿말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기능으로 이 친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제일 앞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커서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맨 위쪽에 있으니까 앞쪽에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배치한 겁니다. 커서를 앞쪽에다 뒀고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머릿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넣어 볼게요. 모양은 따로 없습니다. 위에다가 지역 건강 통계라고 타이핑 할까요? 글자들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긁고 지시사항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0 오른쪽에 배치까지 끝내주시면 머릿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머릿말 작성을 하고 계시면 맨 위쪽에 머릿말 꼬릿말 작성하고 있어요 라고 탭이 생겼을 거고요. 다 하셨으면 닫기 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닫기. 제목 부분도 지시사항에 맞춰서 글자 모양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궁서의 크기는 18 진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까지 해서 글자에 대한 위치 맞췄다면 책갈피를 넣으라고 되어 있군요. 책갈피는 앞서서 저희가 도형을 만들었을 때 하이퍼링크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착 지점입니다. 여기로 도착하길 원해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책갈피를 넣어 주세요. 이름은 건강이라고 넣어서 주시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넣은 걸 꼭 보고 싶다면 보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조판부호를 켜보시면 이렇게 머릿말과 책갈피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판부호는 다시 끄겠습니다. 책갈피를 넣었다는 건 확인했으니 덧말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다란 글자 위에 엎혀져 있는 이 조그만 글자를 덧말이라고 합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글자를 쪼로록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덧말의 경우에는 위쪽에다 얹어주는 경우와 아래쪽에 얹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99%가 위쪽에 얹어주는 친구입니다. 클릭하셔서 입력할게요. 문단의 첫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만 따로 커지도록 장식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친구는 글자를 블록 잡아서 커져라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입니다. 그냥 블록을 잡으시면 글자가 위로 커지는 거고요. 이 친구는 아래로 파고들면서 커지는 거예요. 문단이라고 하는 친구는 블록을 잡을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모양에 대한 건 서식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장식해주는 문단 첫 글자 장식 찾아주시면 되겠죠.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꼴 도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면의 색깔도 노랑이라고 했으니까 면의 색깔도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글씨가 커져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한자로 바꾸는 문제가 2개 나옵니다. 입력하시면서 한자 키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글자를 아직은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입력하시면서 생산이라는 글자 넣었을 때 블록 잡으시고 키보드에 한자 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한자를 제시해 주고요. 괄호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입력 형식을 선택하시면 바로 이렇게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써집니다. 비만도 바꿀게요. 한자 선택하셔서 제시되어 있는 그 한자와 똑같은 아이로 한글과 한자 나란히 넣겠습니다. 입력 형식 찾아주시게 되면 한자로 바뀔 거고요.
그림을 집어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어떤 그림을 넣을 건지는 문제에서 제시해주고 있지요. 문제는 그림 5번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6개의 그림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친구인데 결과물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부분만 잘라서 표현을 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은 5번을 불러올게요. 넣기 쭉 드래그 하시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뜰 겁니다. 위쪽에 그림 도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르기 단추를 띵 눌러주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친구들이 칼날이에요. 그 칼날을 조절하셔서 크기를 슝 요만큼 자를게요. 요만큼 자를게요 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크기를 지정해 줬지요. 40에 40짜리 여백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고요. 너비 40에 높이 40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꼭 고정을 시키셔서 혹시라도 이 친구가 틀어지지 않도록 바꿔주시고요. 여백을 주겠습니다. 문제에서 왼쪽에다가 여백을 2mm만큼 주세요 라고 했군요. 우리도 왼쪽에다가 여백을 2mm만큼 주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걸 설명해 주는 각주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심폐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려운가 봐요. 뿅 찍으셔서 없는 걸 집어주는 거 입력, 각각의 주석을 넣어줄 거예요. 각주, 화면이 밑으로 슝 하고 내려오죠. 문제지의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그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넣어주는 거 각주 기능입니다. 각주 기능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구분선은 5cm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맞춰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5cm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번호의 모양만 좀 맞춰줄까요? 동그라미 기억 우리는 1반가로 들어있으니까 이 모양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각주의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모양 가셔서 동그라미에 기억 니은 예입니다 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의 기억으로 바뀐 건 맞는데 뒤쪽에 가로가 이렇게 살아남았네요. 이 친구는 곤란하죠. 각주 모양을 고쳐서 쓰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맞지만 뒤쪽에 문자, 장식 문자만 지워주면 되겠네요. 딜리트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장식 문자가 사라집니다. 특수 문자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특수 문자는 키보드에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입력 가시면 되겠고요. 끝자락에 보시면 특수 문자, 문자표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 당구장 표시는 기존에 써먹었던 모양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새롭게 찾는 기능입니다. 자,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셔서 직접 찾아주시면 되겠죠.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양과 똑같은 아이를 넣기라고 하시면 이렇게 특수기호가 들어가요. 아래쪽에 완전 똑같은 아이를 넣을 거니까 이번엔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이 당구장 표시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은 기호가 바로 들어간다. 글자 모양 맞출까요? 글꼴은 굴림의 18. 다만 이 뒷부분은 파란색으로 바꿔달라고 하죠.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 음영 색깔이 있다고 하는군요. 글자 색깔 바꾸는 건 여기에서 하시면 되는데 글자 색깔 아니라 음영 색깔의 경우에는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따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이요 라고 선택하시면 글자의 모양, 크기나 글꼴, 기본적인 속성과 더불어서 글자의 색과 음영의 색깔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음영의 색깔이 파란색, 글자의 색깔이 하얀색이라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지죠. 글자 모양 한 김에 이 표에 대한 제목도 마저 해줄게요.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 글자들을 기울여 줄 겁니다. 또 기울이기가 있으니까 바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강조해주는 동글래미 표시는 그냥 바깥 동네에서는 해결이 안 되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따로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기본과 확장이 있죠. 기본에는 지금 강조점을 넣어주는 기능이 없네요. 확장으로 가셔야겠군요. 확장으로 넘어가시면 이곳에 강조점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얹어 줄게요. 설정하시면 이렇게 특수기호가 얹어진 게 보이죠? 추진 내용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가시면 확장해서 강조점을 넣어줄 수 있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단의 번호 기능 이용해 볼까요? 얘들아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저희가 번호를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문단의 번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문단의 번호가 있는데 가장 비슷한 아이를 고를게요. 로마자 되어 있는 친구 얘인가 봐요. 일단 이 친구로 골라줍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죠. 이 수준의 경우에는 작은 소문자에 로마자를 넣어야 되는데 ABCD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양이 다르군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셔서 수정해서 쓰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로 가시게 되면 꺽쇠 누르시고 1 뒤에다가 점 찍혀 있어요. 이 친구 꺽쇠의 1이라고 하는 게 1수준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뒤쪽에다가 점을 찍을 거면 점을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뒤쪽에 점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점 들어가 있는 거에 불만이 없습니다. 로마자, 대문자 들어가 있는 거 여기까지도 불만이 없는데 1수준은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너비를 20포인트만큼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바꿔줬습니다. 요만큼 안쪽으로 살포시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 수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수준이라고 눌렀더니 꺽쇠의 요게 이 수준이라는 뜻이고요. 뒤쪽에 마침표 표시가 되어 있군요. 여기도 뒤쪽에 마침표 표시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여기 번호 모양이 ABCD로 되어 있다. 얘를 뭘로 바꿔요? 로마자, 소문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 문제에서 이 수준의 경우에는 30포인트만큼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너비를 30만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라고 하시게 되면 역시 안쪽으로 쑥 하고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설정하고 나올까요? 설정. 일단 전체적으로 모두 다 1수준으로 인식을 했고요. 첫 번째 친구의 자식이 둘 있지요. 2수준. 두 번째 친구도 자식이 이렇게 둘 있네요. 제가 네모로 표시한 친구들이 1수준이고요. 그 밑에 깔려있는 아이들이 2수준, 1수준, 2수준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친구가 1수준이고 나머지 두 개가 2수준이라고 했으니 너그들은 이라고 나머지 두 줄 선택하셔서 글자 모양에 대한 건 서식이지요. 제 끝자락으로 가시게 되면 수준을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세요는 부모가 되는 거고 내려주세요는 자식이 되는 거고요. 자식이 되도록 한 수준 감소,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두 개 너그들도 라고 블럭을 몽땅 잡으셔서 한 수준 낮춰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단 번호 기능들은 다 얘기했는데 줄 간격이 따로 지시가 되어 있군요. 현재 저희는 줄 간격이 160인 상태인데 180으로 좀 늘려주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이만큼을요 라고 블럭을 잡으시고 줄 간격은 현재 160으로 되어 있는 거 180이라고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살짝 넓어졌네요. 표는 앞서서 우리가 1번 문제, 2번 문제 풀어봤던 그 동네에서 표 만들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친구를 이라고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고 색깔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목을 볼까요? 마지막 제목을 보시면 이만큼이요 라고 해서
글꼴 크기, 위치, 장평의 경우에는 바깥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친구는 그냥 한꺼번에 글자 모양으로 이동해서 편집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기본부터 보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 진하게 할게요. 글꼴은 궁서. 장평이 95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평까지 맞춰서 데리고 나와주시면 글자의 모양은 완성됐고요. 위치 오른쪽 정렬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쪽번호 넣어볼까요? 쪽번호는 맨 뒷자락에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커서를 맨 뒤에다 놓고 작성을 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쪽 가시게 되면 쪽번호 매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쪽번호를 위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맞춰주시고 줄표를 넣을 건지 뺄 건지 체크하시고 그 친구의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로마자로 선택을 해서 넣었더니 전체가 3페이지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입력이 되는군요. 문제에서 보니까 4번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번호를 새롭게 바꿔볼까요? 새 번호로 시작. 번호는 4번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4번으로 바뀌게 되죠. 작성을 하실 때 위쪽에 확인하러 올라갈 때 여기에도 번호가 들어가 있군요. 이 친구는 번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지시사항에서 이 친구만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에 쓸데없이 번호 생긴 친구들 보기 싫으시다면 안 보이게 감춰줄 수도 있고요. 그대로 두신다고 해서 감점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눈에 거슬린다면 위치를 쿵 찍으시고 현재 쪽에 감추기라고 누르시게 되면 번호를 안 보이게 감출 수가 있습니다. 짠! 없어졌죠? 맨 위쪽에 여기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쪽을 감춰주세요 번호라고 하셔서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안 지운다고 해도 감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저장. 경로를 정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내 PC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ITQ라는 방이 있다. 수험번호 여러분들의 수험번호를 넣으시고 빼기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그 수험번호와 위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ITQ 방에 이름 들어간 거 정확히 확인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3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찬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